같은 다리를 맴돌다 때론 어려운 시련에. 그러나 노래방만 가면 가장 먼저 신나는 건 20대입니다. 하지만 산전수전 다 겪었다는 지점장은 그저 심드렁한 표정입니다. 곡조도 빠른데다 가사마저 길어 요즘 나오는 신세대 가요는 도무지 체질에 맞질 않습니다. 이런 세대 차는 특히 부담 없이 어울리는 술자리에서 뚜렷이 드러납니다. 서울의 한 은행이 가진 회식 자리를 찾아가 봤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박승규 기자입니다. 대리님, 아니, 저 뭔데요, 저? 그러지 마세요. 많이 다른다니까요? 상사가 권하는 술잔도 거리낌 없이 뿌리칩니다. 역시 자리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 주장을 선명히 드러내는 20대 신출내기 사원의 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퇴주자는 모두 30대 대리 차지입니다. 연장자가 이끌어가는 과거 술자리와 달리 음주 문화에 분명한 세대차가 있습니다. 술 좀 하나 줘. 왜 쌍잔을 저렇게 끼고 안 먹어? 저는 술자리 많은데요. 그만. 한잔 더 해자. 같은 다리를 맴돌다 때론 어려운 시련에. 그러나 노래방만 가면 가장 먼저 신나는 건 20대입니다. 하지만 산전수전 다 겪었다는 지점장은 그저 심드렁한 표정입니다. 곡조도 빠른데다 가사마저 길어 요즘 나오는 신세대 가요는 도무지 체질에 맞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역시 트로트풍이 제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 변혁기에 어렵게 대학 생활을 보낸 30대는 어지간히 취했다 하면 이른바 운동권 노래를 열창합니다. 2시간이 넘게 계속된 노래잔치. 그러나 모든 세대가 함께 부를 노래는 별로 없습니다. 사발주로 돌리는 한마음주도 어찌 보면 이런 세대차를 조금이나마 극복하자며 돌리는 자리입니다. 자, 일단 소주. 회식을 마무리하는 포장마차. 결국 30대가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맡았습니다. KBS 뉴스 박승규입니다. 토요일에 쉬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근무하고 수당을 더 받기보다는 돈을 덜 받더라도 여가를 즐기겠다는 의식이 확산되면서 기업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토요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침 9시를 조금 남긴 시각 서울 톨게이트입니다. 오후까지는 아직 시간 여유가 있지만 주말 나들이 나가는 차량들로 벌써부터 붐비고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휴무기 때문에 시간이 나서 대둔산에 놀러 가는 중입니다. 뭐 토요일에 쉬니까 직원들 진짜 100일날도 가고 그래가지고 토요일에 쉬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기업체는 현재 토요일은 2주에 한 번씩 근무를 안 합니다. 특근이다, 야근이다 해서 일에 파묻혀 토요일은 당연히 일하는 날로 생각했던 예전 같으면 생각할 수도 없던 일입니다. 한술 더 떠 토요일에 근무하면 수당을 더 지급한다는 회사의 방침에 사원들은 무관심합니다. 만약에 이제 너 토요일 날 나서 일해라. 그 대신에 월차 수당 주겠다. 그러면은 저 같은 거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격주 토요 휴무를 실시하는 기업도 있지만 매주 토요일은 다 쉬는 곳도 있습니다. 금요일 날 밤에 그러니까 업무 마치고 금요일 밤에 떠나가지고 좀 더 많은 시간을 놀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직장인들의 이러한 심리를 반영하듯 최근 한 월간 잡지의 조사 결과는 기업체들의 토요 휴무제가 확산일로에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현재 토요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이 전체 조사 기업의 40.6%에 달하고 앞으로 토요 휴무제를 실시하겠다는 기업을 포함하면 이 수치는 76%를 넘어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돈은 덜 받더라도 토요일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등 자기만의 시간을 누리겠다는 경향이 들어가는 것은 일보다는 여가를 중시하는 요즘의 세태를 잘 보여주는 새로운 풍속도입니다.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대형 사무실들이 밀집해 있는 중구 순화동. 증오가 되자마자 조금이라도 일찍 점심을 해결하려 쏟아져 나온 회사원들로 거리는 꽉 차버립니다. 그러나 음식점 수는 한정돼 있고 사람들은 한꺼번에 몰려들기 때문에 5분만 늦어도 자리가 없어 되돌아 나오기가 일쑤입니다. 자리 잡기도 힘들지만 매일같이 반복되는 점심시간. 오늘 점심으로 무엇을 먹을까 하는 것이
직장인들의 큰 고민거리가 됐습니다. 지금 뭐 먹을 것인가 결정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결정 안 하고 나왔는데. 작년보다 음식값이 좀 오르니까 아무래도 조금 돈은 한정돼 있고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그런 거또 가짓수도 한정되고 이러니까. 최근 들어 대폭 오른 음식값은 메뉴 선택의 폭을 더 좁혀버렸습니다. 빠듯한 봉급으로는 값비싼 음식을 먹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작년은 2,000원대면 식사를 했어요. 요즘은 3,000원대 먹어도 작년 2,000원대만큼 식사 상태가 같지가 않아요. 음식값이 올랐을 뿐 아니라 마땅한 음식점 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최근의 과소비 풍조 때문인지 값싼 대중 음식점은 줄어들고 고급 음식점은 늘어나 점심값은 더 오른 셈입니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정부의 공식 발표라는 9.4%. 그러나 직장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음식값 인상률은 30%에서 50%까지 이릅니다. 직장인들이 흔히 먹는 각종 찌개류, 탕류의 값은 대부분 3,000원 선 이상. 그렇다고 음식의 질이 높아지거나 서비스가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점심 식단의 가격표는 최근 몇 달 사이에 두세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직장생활 3년째인 강희철 씨 한 달 금전 지출표를 살펴보면 점심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강희철 씨의 한 달 평균 봉급은 63만 원, 용돈으로 15만 원을 받아 점심값으로 62,500원을 썼습니다. 올해 들어 봉급은 70만 원으로 인상됐지만 용돈은 그대로, 점심값은 87,500원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술값이며 문화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뭐 친구들 만나는 것도 횟수도 줄어들게 되고 술 먹으러 갈날에도 약간 예전에 뭐 1000cc를 먹던 걸 한 500cc로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양이나 횟수나 이런 게 좀 줄어들게 되죠. 평사원들과 점심을 먹을 때 주로 점심값을 내게 되는 중간 간부들에게도 대폭 오른 점심값은 큰 부담입니다. 과장으로서 밑에 그 사원들하고 마음 놓고 또 부담 없이 가고 싶은 어떤 그런 이 생각이 상당히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점심 때만 되면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 모임이 사실 만원으로 해서 이제 이 가원들 같은 그런 이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잘 되고 또 그런 기회를 통해서 서로 인간적으로 가까워지고 하는데. 그래서 요즘은 값싼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회사원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점심값 부담이 늘어나면서 달라진 회사원들의 점심 풍속도입니다. 줄을 서서 한참씩 기다리는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값이 싸고 음식도 괜찮은 식당 앞은 직장인들로 장사진을 이룹니다. 점심 먹는 일은 또 하나의 전쟁인 것입니다. 이 틈을 타고 직장인들의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것은 전문 음식점들입니다. 한 가지 음식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값도 쌀 뿐더러 맛도 뛰어납니다. 뭘 먹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서 좋습니다. 2,000원 가지고 이런 음식을 우리 고유의 음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입맛에 맞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항시 줄을 서가지고 이 사람들끼리 부대끼면서 아주 먹고 있는 편입니다. 이 집에 와가지고 동료들끼리 좋아하는 음식은 있긴 있지만 가격이 비싸니까 우선 샐러리맨들이 한 끼의 정심으로 5,000원 또 3,000원 이상 지불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자주는 못 가고 다른 음식이 있긴 있지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삼계탕이라든가 이런 종류의 음식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보다 값싸고 간편하게 라면, 떡볶이, 김밥 등 스낵류로 점심을 때우려는 사람들로 요즘 회사점엔 스낵점은 만원입니다. 또 하나, 최근 샐러리맨들의 달라진 점심 풍속도는 도시락을 싸오는 회사원들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회사는 아예 사원들이 도시락을 싸와서 먹도록 권장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동 국물만 인근 식당에서 직접 배달해 먹는데 사원들의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밖에서 먹는 거하고 어떤 점이 다릅니까? 직원들이 화목하고 말입니다. 뭔가 열감이 있고 우선 같이 웃으면서 식사하니까 소화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내려가서 식사하려면 기다리고 그냥 어느 거 먹을 것도 망설이다가 그냥
에이 오늘 또 저거 먹지 하면서 뭐 그렇게 하는데 이 식사 점심 싸우면은 보통 한 20분이면 다 먹거든요. 그 나머지 시간 활용할 수 있거든요. 힘든 일과 중에 잠깐의 휴식 시간이자 동료와 상사와의 즐거운 대화의 시간이었던 점심시간. 그러나 요즘의 점심시간은 물가와 서비스 부재 속에서 치러야 하는 또 다른 전쟁터가 됐습니다. 고달픈 샐러리맨들에게 즐거운 점심시간, 기다려지는 점심시간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생각해볼 일입니다. 회사원 하면은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메고 단색 양복을 입은 모습을 쉽게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이제 획일적인 차림새의 직장인들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화려한 색상의 옷은 물론이고 아예 개성을 살려서 자유로운 차림새로 근무하는 곳이 부쩍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남종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자의 뒷머리처럼 긴 머리카락에 검정 모자와 검정 재킷을 즐겨 입는 이근섭 씨. 기발한 광고 문안이 생각나지 않을 때면 더욱 이 차림새를 고집합니다. 제가 옷을 입었을 때도 제가 원하는 대로 하면은 제가 원하는 발상을 할 수 있고 우리 일은 결국 아이디어로 승부를 하는 거고 일로 말을 하는 거니까. 다양한 생각을 하는 창조적 전문인들 속에선 임원들의 복장마저 자유분방합니다. 디자인이나 광고회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편하고 자연스러운 차림새는 대기업체의 전문 기술인들에까지 퍼졌습니다. 예전에는 회사에서 마련한 이런 작업복을 근무할 때 모두 입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입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에서 나눠는 주지만 입는 것은 일의 능률을 위해 개인의 의사에 맡기기 때문입니다. 외부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는 날에는 연구원이 아닌 사람도 자유롭게 차려입습니다. 제가 직접 그 외부 고객을 만나지 않는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자유로운 복장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이너 등 독창적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전문직 종사자들 속에서 시작된 자유복 바람은 이제 주말이면 대기업은 물론 대부분의 중소기업에까지 불고 있습니다. 자유롭고 편한 차림새에서 독특하고 기발한 생각을 탄생시킬 수 있다. 날로 치열해지는 기업들의 아이디어 경쟁 속에서 하얀 와이셔츠에 검정 양복을 입은 틀에 박힌 직장인 모습은 점차 우리 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남종혁입니다. 새벽 5시 30분 넥타이 질끈 동여매고 각오도 비장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최청규 씨는 이 시대의 보통 샐러리맨이다. 갔다 올게. 그의 출근 수단은 자가용도 버스도 아닌 1호선 전철. 워낙 이른 시간이라서일까 지옥철이란 악명이 무색할 정도로 전철 안은 한랑하다. 운 좋으면 더러 앉을 자리가 나기도 하지만 대체로 기껏 차려입은 양복, 스타일 구기지 않고 신문이나 책을 읽을 수 있는 정도. 그는 이렇게 오가는 전철 안에서 한 달 평균 15권의 책을 읽는다. 꼭 먹고 알먹는 그야말로 IMF식 출근이다. 한번 갈아타고 어쩌고 하다 보면 돌발적인 사고나 정체가 없어도 병원 문턱에 세이프하기까지는 적어도 1시간 50분. 참으로 머나먼 길이다. 부서장이니까 이제 책임감도 있고 그래가지고 일찍 출근하는 편입니다. 책임감으로 중무장한 최 과장.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이제 막 출근길로 달려나올 시각. 그의 업무는 이미 진행형이다. 아침 8시 신도림역. 목불인견의 전쟁터가 돼 있음직한데 이게 어인일? 타는 이도 내리는 이도 그리 많지가 않다. 출근 인파의 35%를 실어 나른다는 지하철 풍경에 이변이 생긴 것이다. 원인은 한 가지. IMF라는 대형 박격포가 전국에서 100만에 달하는 출근 전쟁의 참전 용사들을 무차별 퇴역시켰기 때문이라는데, 밀리고 치이고 밟히는 전쟁터 풍경은 사라졌지만 어쩐지 씁쓸한 뒷맛을 남기는 전황이다.
불과 6개월 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벌어지던 그 아기 다툼을 우리는 기억한다. 때 빼고 광내서 신고 나온 참전 용사들의 구도코는 도무지 성할 틈이 없고 앞사람 뒤통수만 바라보며 떠밀려 다녀야 했던 악전고투의 현장. 그래도 차라리 그때가 좋았던 것은 아닐까. IMF 박격포가 지나간 뒤 눈에 띄게 한산해진 전철에서 1시간 혹은 그보다 더 오래 버텨야 하는 이들이 그 지리함과 싸우는 양상도 가지가지. 두 눈 부릅뜨고 신문이나 책을 읽는 의지의 독서파가 있는가 하면 두 귀 틀어막고 음악이나 영어 테이프를 듣는 고상파도 있고 엉덩이만 붙였다 하면 자는 게 최고라는 수면파도 있다. 그건 그렇고 같은 시각 도로는 어떤 얼굴일까? 서울 시내 최악의 혼잡 지역으로는 감히 이곳을 따를 데가 없다. 평균 시속 10km 미만, 그야말로 차들이 굼벵이 걸음을 걷는 격전지는 다름 아닌 경인고속도로 신월 인터체인지. 그래도 노련한 역전의 용사들은 을에 그러려니 체념하고 자기만의 숙달된 전설로 그 지리함을 견딘다. 대중엔 아예 한숨 달게 자고 가자는 속편한 양반들도 있다. 이거야 원 열받아서 날 잡아잡수 나자빠진 차도 있네 그려. 여기다 빼놓고요. 엔진 좀 시켰다가. 알고 보니 이곳에선 흔해 빠진 일이라고 하는데 차량이 너무 지체가 심하다 보니까 차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거는 낮에 서지고 좀 상태가 많이 안 돼요. 이 운소 사나운 출근길을 어찌 헤쳐갈꼬? 헌데 이 양반은 왜 또 난데없이 차 밑을 들여다보고 그러시나? 저런 접촉사고라도 난 모양인데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별일 아니면 그냥 툴툴 털고 넘어가는 게 어떠하울런지. 신월 인터체인지에 버금가는 제2의 격전지는 영동대교 북단. 기어서라도 진격하는 시간보다 진퇴양난 서 있는 시간이 더 길다. 근데 공사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뭐 1년 내 공사를 해요. 저희도 보시겠지만은 통행량과 관계없이 서울 시내 하고 많은 다리 중에서 가장 복잡하다는 영동대교는 실제로 9시가 다 되도록 뚫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출근 시간대 혼잡 랭킹 3위는 어디일까? 바로 이곳 동부간선도로 상계동에서 성수대교 방향. 길은 시원하게 잘 닦아놓았건만 러시아워의 속도계는 제로에 가깝다. 같은 시간 반대편 방향의 차선과는 비교조차 안 될 지경인데 설상가상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상황들이 있으니 예고 없는 고장이나 엉터리 표지판 같은 것들이 파렴치한 주범. 성수대기로 지금 가려고 왔는데요. 성수대기 표시는 저기서 돼 있는데 여기까지 와보니까 성수대기는 못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저거 정체가 더듬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노릇을 어찌 하오리까? IMF 박격포가 서울 시내 도로 사정을 한결 좋게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러시아어에 밀리지 않는 곳은 거의 없다. 그 중에서도 혼잡 랭킹 4위는 의지로. 구간에 따라서는 차라리 걷는 편이 100배 낫다는 극단론자들도 있다. 어째 그런 일이? 평일에는 많이 막히는 편인데 여기 고가도로가 개통이 돼야만 안 막힐 거라 알고 있어요. 혼잡 랭킹 5위는 국철과 1호선 전철이 섰다가는 영등포역 주변 도로. 이곳은 특히 기차나 전철을 타고 와서 다시 버스로 갈아타는 이들이 많은 곳이다. 아무리 IMF 실업시대라고 해도 대로의 출근 전쟁은 끝날 줄을 모르는데. 차량이 많이 막히고 하면 짜증나지 않았어요? 짜증나죠. 근데 어쩔 수 없죠. 그냥 음악 들으면서요. 그냥 그런 데 가네요. 맥힌가 그냥 하고. 그냥
차릴 생각하면서요. 가기도 하고 어디 있었는지 생각하기도 하고. 그냥 뭐 라디오 들어놓고 교통방송 같은 경우에 들어놓고 이제 조금이라도 낫다는 그런 길이 있으면은 대충 그런 쪽으로다가 맞춰서 가게 되는 거죠. 서울 시내 출근길 교통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요.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해서 시내 교통 상황을 알려드리는 곳인데요. 교통정보센터입니다. 출근 전쟁의 지휘본부격인 교통정보센터로 가봤다. 서울 시내 교통 상황을 부처님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하게 꿰뚫는 감시 모니터가 자그마치 100여대. 바로 이곳에서 CCTV 화면과 현장 통신원들을 통해 입수되는 따끈따끈한 교통정보를 각 방송사에 배급한다. 올림픽대로 한포대교 남단, 현재 올림픽대로 여의도로 인해서 아침 일찍 물론 방송사마다 전문 리포터가 파견돼 진지를 구축한 상태.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한남대교 열려 있습니다. 오늘은 6시 10분경부터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공항 쪽으로 나가는 차량들이 상당한 정체가 그들 종전 기자 중에는 교통정보 하나로 유명해진 이름들도 많다. 이용하시는 것은 상태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아유, 잠깐만요. 지금 방금 방송을 하셨죠? 네, 예, 지금 어떤 방송 참여하신 거죠? KBS 뉴스 광장이요. 예, 뉴스광장 매일매일 참여하시고 또 라디오도 하시던가요? 네, 라디오 프로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잠깐만요. 여기 원고가 있는데 네. 매일 그러면 이렇게 원고를 쓰시고 그거 직접 하시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말로 그냥 하면은 좀 실수도 날 것 같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멘트하고 또 교통 상황은 바로바로 달라지기 때문에 예. 이렇게 바로바로 읽고 뭐 그렇지는 않고 그 화면 상태와 또 제가 또 생각하고 있던 그런 관점을 조금씩 가미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권장석 경사님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참 궁금해하셨을 텐데 바로 이렇게 생기신 분입니다. 너무 잘생겼죠. 네, 바로 이곳은요. 출근길 교통 정보를 알려드리는 라디오 방송실입니다. 자, 이곳에 보면은요. 각 방송사별로 방이 쫙 있어요. 저희 KBS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출근 시간인데 참 바쁘실 거예요. KBS 라디오 애청자들의 출근길 짜증 해소를 책임지는 그녀는 윤수연 씨, 예, 아유 얼굴 뵙고 싶었어요. 맨날 목소리만 보다가 네, 예, 얼마나 궁금했는지 몰라요. 지금 한참 이 원고 준비하셨나 봐요. 네, 아침 출근길에는요 저희가 참여하는 게 보통 한 8회 정도 되는데 예. 아침 새벽 6시 반에 나와서 2시까지 근무를 해요. 그러다 예. 보니까 또 프로그램마다 다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특히 이 아침 출근길에는 상황도 좀 더 많고 더 네. 바빠져요. 항상. 그렇군요. 예. 요 앞에 보면 시간표가 딱 있거든요. 네, 이게 방송 예. 시간표 짜놓은 거예요. 7시 15분, 25분, 8시 7분, 16분. 와, 저렇게 차량마다 주요 간선도로에 설치되어 있어요. 하루 20번 연결은 기본. 어디서 특수 상황이라도 벌어진 날이면 목이 쉬일 지경으로 연결 또 연결. 콘솔이 하나 있고 방송용 콘솔과 모니터용 라디오 그리고 텔레비전 한 대가 살림의 전부인 그녀의 작은 밀실에선 온에어 사인이 도통 꺼질 줄 모른다. 예. 참 바쁩니다. 네. 딴 때보다. 이곳은 부천입니다. 지금이 7시, 그러니까 아침 7시가 조금 못된 시간인데요. 이곳에서 서울 2호선의 당산역 부근의 회사로 출근을 자전거로 하시는 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만나러 왔거든요. 나오실 시간이 됐는데요. 자기만의 출근법을 공개하기로 한 그는 바로 안녕하세요. 이 사람. 이정호 씨. 예. 예, 와. 이 출근 복장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자전거를 타시니까 자전거 복장. 이 자전거를 그럼 지금 출근을 하시는데 그럼 이렇게 하루 종일 근무를 하시는 건 아니시죠? 그렇죠. 가서 갈아입죠. 과연 자전거 회사 직원다운 전략인데 그가 이 자전거로 누빈 거리만도 3년 동안 5,320km에 달한다. 예, 지금 시각이 정각 7시 조금 지났습니다. 7시인데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출근하시고 예. 저는 그럼 지하철을 타고 가겠습니다. 예. 이따 뵙겠습니다. 예,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겠습니다. 예. 예. 지하철 이쪽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따 뵐게요. 부천 신복동 그의 집에서 당산동 직장까지는 빠른 길로 16km. 지하철 대 자전거의 경주가 시작됐다. 그야말로 토끼와 거북이 꼴이지만 자고로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는 법. 예. 출발했습니다. 지금 이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요. 12분 정도 걸렸거든요. 당산역까지. 600원짜리
패키지 가지고 지하철 주자가 부천역에 도착할 그 무렵 자전거 주자는 어디쯤 가고 있을까?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며 발바닥에 땀나도록 페달을 밟아 그는 이미 부천 시내를 벗어나 서울에 진입한 상태다. 출발은 좀 늦었지만 아무려면 지하철이 빠르지 않을까? 임성민 씨 운도 좋지. 자리까지 차지하고 앉았으니 출근길이 이만하면 세상 부러울 거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신도림역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야 한다는 불편이다. 네, 2호선 신도림역 지금 승강장인데요. 이곳까지 오늘에 걸리는 시간이 38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 자전거 주자 이종우 씨가 한 발 앞서 테이프를 끊고 만다. 자, 얼마나 걸렸습니까? 50분 걸렸네요. 이종우 씨 댁에서 이곳 당산역을 빠져나가는데 50분 걸렸습니다. 당산역에서 이종우 씨의 직장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 저는 지금 1시간 걸렸거든요. 8시 지금 이종우 씨 댁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8시, 그러니까 1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종우 씨 먼저. 이종우 씨는 이렇게 해서 날마다 전철요금 왕복 1,000원과 10분을 절약하고 돈으로는 결코 셈할 수 없는 건강을 부수입으로 얻는다. 7시 50분경이에요. 제가 10분 더 걸렸네요. 그 업무가 전산 쪽이다 보니까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시간을 내서 운동하는 것보다 출퇴근을 이용해서 자전거를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한번 타봤는데 시간상으로 뭐 1시간 정도 오니까 출퇴근 시간하고 거의 같고 그 정도면 몸에 무리도 안 가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을 했죠. 콩나물 시루에서 혹은 지옥철에서 아니면 비오는 도로에서 이래저래 부딪히던 전사들의 종착점은 저마다의 일터. 바로 그곳에서 정말로 불꽃 튀는 한판의 전쟁이 그들을 기다린다. 살아남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그리고 높이되기 위해 치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생존의 전쟁. 이른바 7-4 근무제로 아침 7시면 전 부서의 업무가 개시되는 이 회사의 경우만 해도 너나 없이 몸바쳐서 장렬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데 여러 주변 사람들도 많이 보이던 사람도 안 보이고 또 여러 회사들이 무너지고 이런 상황이 남의 일같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미래를 준비하는 내 마음가짐이 좀 달라져야겠고 거기에 대한 대처가 오늘은 어떻게 대처하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좀 마음이 무겁지 않나. 98년 7월 서울에선 오늘도 가고비장한 역전의 용사들이 출근 전선으로 돌진한다. 넘어지고 깨어지면서라도 가야 할 직장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